네, 그러면 에듀캔 이틀 만에 끝내는 자바스크립트 1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서 배우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자바스크립트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고, 화면의 출력은 어떻게 하고, 연산자는 또 어떻게 사용하며, if문, for문, 그리고 while문, 그리고 함수와 배열, 그리고 객체는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요 크롬 같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요 서버라는 곳에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을 보내는 거는 이제 URL에 접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예시로 우리 에듀캔 홈페이지인 educan.kr에 접속한다 라고 생각할게요. 이 요청을 받은 서버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주는데, 이 응답으로 해당하는 웹사이트에 HTML 파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 HTML이 무엇인지는 그 1학년 때 정보통신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HTML 파일을 받은 이 웹브라우저는 이 HTML의 내용을 해석해서 이 웹사이트를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화면같이 우리 요청한 웹사이트의 화면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사용자는 서버에 웹사이트를 요청하고, 그 요청의 결과로 HTML 파일을 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버로부터 한 번 받은 HTML 파일은 수정할 수가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요 한 번 서버로부터 받은 HTML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HTML 파일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요 h1 태그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알림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을 가져와서 다룬다든지, 이렇게 HTML과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면, 일단 먼저 깔라고 했던 VS 코드를 열어줄게요. 그 전에 바탕화면에 그냥 아무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파일 폴더를 열어준 다음에 우클릭해서 요 코드로 열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요 해당하는 파일이 요 VS 코드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기를 좀 키워주고, 여기 새 파일을 눌러서 HTML 파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index.html이라고 하고,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요 파일을 이제 아까 봤던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열어주면 요 HTML 파일이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HTML에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헬로 월드를 적어주고 요 웹브라우저를 섀도우 고침해주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줄 텐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간단하게 새 파일을 만들어주고 jes.js로 만들어주고, 텍스트 코드로 alert 헬로 월드로 적어주고, 이제 만들어준 요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로 연동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HTML 파일에서 가장 마지막 요 바디와 HTML 태그 서로 닿는 요 사이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주고 닫아줄게요. 그 다음에 속성으로 src는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의 이름을 적어주면 이제 연동이 됐고, 열린 크롬을 새로 고침해주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연동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일단 C 언어와 자바스크립트를 비교해보면,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변수명을 적기 전에 선언한 변수의 자료형을 적어줬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명을 적어주고 그 전에 요 le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 키워드는 렌만 있는 것은 아닌데, 키워드에는 이제 let, const, val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전체적인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앞에 키워드,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et과 const, val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let은 수정이 가능한 변수, 즉 코틀린에서의 by가 비슷하고요. 이제 const는 상수, 즉 수정이 불가능한 변수, 코틀린에서 bar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bar는 쓰지 마세요. 지금 예제 코드를 보면 let으로 선언한 num이는 이게 수정하려고 하면 에러가 뜨지 않지만 const로 선언을 한 num2는 이제 num2에다가 다시 100을 넣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출력을 하는 방법인데 출력은 이 콘솔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건 지우고 console.log 하고 hello world 그리고 console log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더보기 어디냐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눌러주면 이렇게 개발자 보드가 열리는데 여기서 콘솔 창을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출력한 게 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연산자인데 연산자는 이런 거 다 돼요. 자, 연산자 끝. 그리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시언어랑 완벽히 똑같아요. 자, 이 부분도 끝. 그리고 포문인데 포문은 시언어랑 약간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는 시언어의 이 부분에 그 i의 자료형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 let을 써줄게요. 이렇게 시언어랑 비슷하니까 끝. 이 부분이 다르고요. y문도 시언어랑 완벽히 똑같아요. 자, y문도 끝.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인데 함수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는 예전에 코틀린 수업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고 이제 코틀린에서의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약간 비교해보면 코틀린에서는 이 for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 이름을 적고 함수를 정의했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코틀린에서 함수의 인자를 적어줄 때 각각 인자들의 이 자료형도 같이 적어줬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많은 인자들을 적어줄 때는 그냥 인자들만 적어주고 그 인자들이 어떤 자료형을 가지는지는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코틀린에서 이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도 같이 적어줬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해준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알아본 건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 방법이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익명함수입니다. 익명함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 함수에 이름이 없는 건데 일단 그 둘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함수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의 이름을 적어줘서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을 했다면 익명함수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함수 이름을 적어주진 않고 함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만들어진 함수를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아주고 이 변수를 함수 명처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함수를 취할 때도 담아준 변수의 이름으로 적어준다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이제 어도우 펑션이에요. 어도우 함수인데 어도우 함수와 익명함수를 비교해보면 익명함수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줬다면 어도우 펑션은 펑션 키워드가 아니라 요 화살표 부분, 인자 부분과 함수의 인자 부분과 함수의 몸통 부분을 같이 요 화살표 는 등호와 뭐 부등호를 연결해줘서 화살표를 만들어준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함수를 이 변수에다가 담아준다는 건 똑같고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명을 사용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스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는 각각, 일반적인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 방법, 익명 함수의 정의 방법, 어도우 함수의 정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함수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의 이름을 적어줬다면, 익명 함수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함수의 이름은 적어주지 않고 함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변수에다가 담아준다. 그리고 변수명을 함수명처럼 사용한다. 어도우 펑션도 익명함수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은 없고 변수에다 담아주는 건 똑같지만 펑션 키워드가 아니라 요 화살표 문자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한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배열인데, 배열은 그냥 간단하게 변수를 선형으로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즉 변수가 있다면 선형으로 순서가 있게 하나 묶어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선형으로 묶어놨으니까 이제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우리는 인덱스로 합니다.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해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변수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가장 큰 특이한 특징은 아이템 추가를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열을 만드는 방법인데, 배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대괄호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때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배열은 그냥 비어있는 배열이고, 이렇게 값을 채워 넣음과 동시에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배열에 아이템을 추가할 때는 이 pus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어레이에 지금 1, 2, 3, 4, 5, 6이 있고, 어레이 1.push 7을 실행하게 되면 어레이 1에는 1, 2, 3, 4, 5, 6 그리고 7까지 생긴 다음에 저장이 될 거예요. 푸시 8을 하면 여기다가 8이 추가되고, 푸시 9를 하게 되면 여기다 9가 추가되고, 이렇게 좀 잘렸는데, 푸시 10을 하게 되면 이제 배열에 10이 추가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배열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 완성이 돼서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인데, 이 객체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예요. 즉, 객체를 만들 때는 이 중괄호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이 키, 이 부분이 밸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 객체 이름, 객체 이름이 obj니까 obj 점 찍고 name, 키의 이름, 접근하려고 하는 키의 이름. 이렇게 되면 지금 obj라고 하는 객체의 name이 박희찬이니까 박희찬이 출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애들캔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